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동산 뉴스를 순서대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서울 신축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40억 원을 우습게 뚫었다 하는 머리 기사가 있고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또 물건도 많이 없기 때문에 호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서도 많은 낙찰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서 고가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신축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기대감이 많고 또 이제 분양 가격들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후에 공급 대책에 대한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공급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의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꽁꽁원 시장, 실수요자 발동동 추가 공급 대책 터닝 포인트가 될까? 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내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바로바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안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러한 추가 공급 대책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핵심적인 입지에 공급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대단지 입주에도 전세값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송파구 신축이 20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전세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월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들이 많이 부족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차에 대한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으로 보여져요. 서울 로또지만은 지방은 마피, 또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서울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많이 없기도 하고 거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미분양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권의 입지가 나쁜 고분양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 또 빌라보다 전세가율 높은 지방 아파트는 왜?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출 절벽의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72%나 급감하고 있는데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의 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요량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에는 그리고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무분별한 부동산 호황기 때 나왔던 고가의 아파트들 또는 고가의 매물들이 경매 시장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좀 어지러운 그런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오피스,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좋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접근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매물들이 경매로 나오면서 정말 50% 이하로 나오는 물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38억 원을 뚫은 광장, 여의도 49층 스카이라인 시대가 성큼 나온다. 핵심적인 그런 서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으로 올리기도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분양가 자체도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콘돔 점프하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이러면서 이제 또 양극화의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5월부터 이제 최근에 12월 달까지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 위에 보이는 갈색은 전세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빨간색은 매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봤을 때 거래 건수를 보면은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에도 일부
거래가 많이 늘었지만 2025년 5월 이후에 1만 1264건의 거래가 있었지만은 627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면서 또다시 거래량이 10,000건 가까이 8,600건으로 올랐지만은 10월 15일 날 또 강력한 규제 대책, 대출에 대한 규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시점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분양 입주권 거래는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 공급의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11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서울에 거래된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는 모두 1321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전체 분양권과 입주권 비해서 24.5%가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거래된 분양권과 입주권의 신고가도 경신하고 있고요.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의 외곽 지역에 지어진 분양 입주권도 신고가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구축의 매매 거래보다 지금 현재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10월 15일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거래를 많이 성사되지 않게끔 또는 제한적인 그런 대출의 규제들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10월 15일의 대책 이후에 경기권의 아파트들은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실제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 6.6%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성남시 5.5%,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 2.7%,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리시라든가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화성시, 동탄 같은 경우가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이제 일부 호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났고요. 또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8% 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 규제 이후에 거래량은 줄지만은 매매 거래량 말고 경매 낙찰가율이라든가 낙찰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경매 낙찰가율을 100% 넘긴 곳들이 서울의 11곳의 자치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강동구 122%, 그리고 동작구 119%, 송파구와 강남구 118%와 115%, 대다수의 서울의 아파트들이 경매 낙찰가율을 100%를 넘었습니다. 이 100%를 넘었다는 이야기는 감정가격을 넘어서 낙찰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이제 토지의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데요. 이제 대출을 받지 않게 된다면 실제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게 됐을 때는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현실적으로 현금을 많이 확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음으로써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 또는 노원구 중에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 6단지 전용 면적 41.3%의 최저 입찰 가격이 3억 9천만 원 정도 됐는데 2회차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13명이 몰리면서 4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 거의 98%, 100% 감정가에 낙찰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들,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곳들이 아니고 그리고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나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시점 속에서 이제 감정가 대비 100%까지 낙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노원구 아파트의 매매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게 됐을 때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노리고 또 경매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10월 15일의 규제책,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또는 다른 지역으로에 따른 그런 아파트의 규제 완화책에 따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경매 매물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상일동역 역세권,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강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미사지구와 바로 인접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강남 4구라고 불러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상일동역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매로 나왔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100% 넘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낙찰이 된 아파트입니다. 간단히 보면은 상일동의 고독 아르테온이라고 하는 아파트이고요. 30층의 이제 로얄층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12월 1일에 신건의 가격이 17억 원의 아파트의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100%를 넘어서 126%의 낙찰이 됐고요. 입찰 인원은 15명, 그리고 낙찰 가격은 22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17억 원의 감정가가 책정이 됐지만 낙찰 가격은 22억이 되었고요. 실제로 제가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23억 원 정도, 22억 원 정도의 실제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세대로 낙찰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거주 여건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15명이나 이 경매장에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실전 경매 특강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지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파트의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또 낙찰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10건 정도의 실제 사례, 낙찰받았던 사례를 실전 경매 특강을 통해서 비공개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진행을 했고요. 월 4회 주제별 부동산 핵심 특강, 그리고 회원 전용 단톡방을 통한 소통이 가능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 멤버들과 이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참여를 하시면 1대1 질문 응답과 컨설팅권도 부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1대1로 소통하고 단톡방에서 비공개 정보들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경매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봤는데 부동산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고분양가 물량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요. 또 자녀세대 물량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의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많이 오른 가격 대비 많이 떨어진 이런 저가의 물량들 또는 경매를 통해서 실전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전 경매 특강들을 진행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저를 믿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오프라인 특강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스터디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